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가지 이런 행동이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떤 희망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경쟁자인 민주당이 요즘 꽤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분위기를 타서 실용주의로 모든 걸 바꿨습니다. 아예 기본자를 다 없애버렸어요. 야, 언제는 그렇게 기본 하더니 딱 보니까 기본이 안 맥힐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또 잽싸게 또 기본을 다 버려버립니다. 이번에는 기본사회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당내에 만들었던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었거든요. 참 기본도 안 된 사람이 기본위원장 하니까 뭐 될 턱이 있겠습니까마는 참 이 기본 그렇게 몇 년 동안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기본의 기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실용주의 하니까 또 실용주의로 쫙 몰고 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실용주의는 뭐 개코로 실용주의요. 옛날하고 뭐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바꾸기라고 뭔가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국민의힘하고 많이 다르고요.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제 이루어진다면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경쟁자와의 싸움이지만 자기 자신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은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역전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뜨거 해가지고 이재명의 그런 변신의 노력에 과연 저게 진정성이 있는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쳐다보는데 그게 횟수를 거듭하고 막 이렇게 되면요. 그래도 꾸준히 하네. 이재명 참 그래도 참 또 그 실용주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꽤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 같네 하는 이미지가 일부 사람들 내에서 안 믿던 사람들 내에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되려면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은요, 사실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쌍권 지도부가 사실상 그 대통령 지금 헌법재판관 십자포와 공격하고 뭐 하는 게 네. 모든 게 이제 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기를 제일 바라는 그리고 저 뭐 아까 강경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기 대선을 내놓고 준비하기 힘든 분위기예요. 괜히 그냥 고개 들고 뭐 하면요. 저 봐라. 저렇게 이제 이름 와중에 자기 욕심이나 차리려고 그런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제대로 요이 땅 하고 뛰려면 이제 시간 자체가 얼마 없어가지고 네. 뭘 하려고 그래도 하기에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오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금 전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2차로 발의된 이 내란 특검법, 즉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즉 제2요구권을 오늘 행사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법이 또 한 번 이제 마지막 표결을 통해서 이제 폐기 절차를 밟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특검법이라는 게 이 지금 기소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다 기소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특히 또 이 특검법이라는 게 실효성이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대선용 이 특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최상목 대행이 저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아마 야당은 쉽사리 탄핵을 꺼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을 해버리면 이게 뭐 굉장히 아마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탄핵은 꺼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건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 특검법은 또 한 번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아마 이번에는 뭐 의원들이 반대를 제2요구를 다시 돌아오더라도 반대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다 끝나버렸어요. 이미 다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이 없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사실은 국민의힘 겨냥한 법이거든요. 이 내부적으로 아마 조사해서 뭐 나중에 굉장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제 박지원이 또 이제 이 아주 이재명의 이제 선봉장으로 나섰습니다.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한 이 김경수 의원을 겨냥을 해서 찻잔 속의 태풍이다. 그러면서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김두관 대권 꿈을 꾸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농사를 지었는가?
그분들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려준 거는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민주당에서 해준 거고, 네. 민주당의 기여가 굉장히 높았던 거고. 음. 그래서 뭐 민주당 쪽에서는 스타 제주기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스타를 제주해 주는 거 아니야? 계속.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박지원 의원한테는 뭐 항상 호불호가 워낙 강하게 갈리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도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친명과 비명의 그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지금 네. 이제 그 야당 내의 내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과학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얘기가 돼요. 이게 제가 데이터를 쭉 요즘 보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중에서 탄핵에 대한 찬성은 거의 한 60% 안팎으로 지금 거의 이제 그렇죠. 되고 있다.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찬성도 거의 뭐 50% 안팎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정권 재창출이 한 40%면은 이건 한 50%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35에서 40% 정도에 멈춰져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30% 안팎이에요. 이재명에 그러니까 대한 지금 지지. 제가 네 가지 지표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탄핵에 대한 찬성 60%, 정권 교체에 대한 찬성 50%, 민주당에 대한 당 지지율 한 40%,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 한 30%에서 35%. 네. 그러면은 왜 이게 어떤 정치적인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가장 낮단 말이죠. 그러면은 민주당 구성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또 이제 반명 계열이나 뭐 이쪽에서는 불안해질 수가 있죠. 네. 또 전체적인 야권에 대한 지지층 사이에서도 그 불안 심리를 또 반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친명에서는 또 극악스럽게 이제 저지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불안한 후보다라고 하는 게 본인들도 이제 파악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닌 후보가 그 이제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 별로 높아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가장 중도적인 후보, 중도의 이재명 후보 대표보다는 중도에 가까운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상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뭐 이재명 꺾는 거, 이재명은 안 된다. 물론 이재명 그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은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슬로건이 굉장히 그 중요하게 먹혀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에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선거법 2심 그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와서 또 그리고 또 대선이 예상보다 늦게 이루어지면서, 그럼 얼마나 민주당 내에서 요동이 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중도층 중에서도 지금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상황이 급변해 갖고 다른 후보가 된다라고 할 때는, 그래 뭐 이재명 아니니까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보다는 훨 낫지라고 생각하는 중도층이 확고하게 마음을 굳혀지면 이거는 정권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뭐 좀 세련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 김경수나 김부겸, 뭐 김동연, 뭐 사람은 많은데 과연 이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금 의문들은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과연 어제 이제 문재인이 뭐 만나면서 통합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전투력이 없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저 박지원 이야기했던 정말 찻잔 속의 태풍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또 지적들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어제 이제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준 거 아니에요? 물론 네. 이제 당신하고 좀 척졌던 사람들도 뭐 김부겸, 김경수 이런 사람들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게 비상계엄이 터지면서요, 그
뭐라고 할까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국민들의 시선에서 사라진 가족이 있습니다. 아, 누구죠? 그게 문재인 가족 아니에요. 아. 뭐 문다해다 뭐 김정숙이다 문재인 본인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것도 사위 네네. 그래갖고 그 검찰 수사 받고 있어서 네. 뭐 기소될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그냥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그 뉴스는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문재인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권 교체는 반드시 돼야 되죠. 네네. 정권 교체는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는 돼야지 자기 자식 그 가족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다른 사람도 품어라 톤은 달았지만 사실 저렇게 이재명에게 딱 힘을 실어준 거죠. 그러니까 비명들이 어제 문재인의 저런 모습에 조금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이제 막 좀 또아리를 틀고 이재명 들이받으면서 이거 볼륨 좀 키워보려고 하는 요 초기에 어떻게 보면 딱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문재인이 저렇게 이재명 손 들어주면서 말이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 그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이니까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아까 그렇죠. 우리 홍 원장의 6543 이거 다 여론조사 지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재명이니까 해볼 만한데 근데 이재명이 이 경쟁자로부터 상당히 좀 시달리고 상처도 나고 뭐 하면서 좀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어제 참 그런 저희들의 그 희망에 양산 책장수가 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요. 이재명 손 딱 들어주면서. 뭐 언제나 항상 저분은 뭐라 그럴까요? 비밀 요원 같아요. 네, 항상 비밀 요원입니다. 이게 보면 항상 저분이 나서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지난 총선도 그랬고요, 지방선거 그때도 그랬고 항상 저분이 나서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이런 민주당 내의 싸움이 과연 정말 아마 이번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재판이 시작될 겁니다. 네. 시작되면 이제 2월 말이면 결심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마 그때가 D-Day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세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친명들 내부에서도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날 수 있는데 라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친명들도 꽤 움직일 것 같습니다. 사실 2월 말이 이번 대선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아마 저는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헌법재판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재판도 가닥을 잡을 것이고 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뭔가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할 텐데 아마 그게 이제 굉장히 아마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